안녕하세요. 소만 김기사. 동희입니다. 네, 오늘도 제 아내 동의를 전기기능사로 만들어주기 위해 이렇게 전기기초 과외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건 이제 그 교류를 벡터로 표기하는데 그 벡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뭐 극형식법, 지수함수법, 삼각함수법 그런 것에 대해서 배웠고, 사실 이런 것들이 배울 때는 뭐가 뭔 소리인지는 몰라도 그래도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복습을 해야 앞으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했다는 가정 아래 계속 진도는 나갈 생각이니까 잘 모르겠으면은 그냥 포기하지 말고 차근차근 앞에서 했던 강의를 다시 들어보고 다시 그것을 우리가 직접 적어가면서 이해를 하면서 따라오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 잘할 수 있지. 네. 노력할게요. 자, 이제 조류회로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조류회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 조류. 교류회로. 오빠가 혀가 짧아서 그래. 조류회로 하면은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R, L, C에 관련된 이야기야. 자, R이 무엇일까? R? R은 저항. 저항. 그리고 L은 무엇일까? L은 인덕턴스. 공부 많이 했네. 자, 그러면은 C는 무엇일까? C는 콘덴서? 콘덴서라고도 하고 보통 이제 커패시턴스, 커패시턴스. 정전 용량이라 그러지. 정정. 이렇게를 공부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새로운 친구를 하나 소개를 해주고자 해. 그래. 바로 Z라고 하는 녀석이 생겼어. 이 Z 처음 보지? 근데 앞으로 교류에서는 이 Z가 굉장히 중요하게 돼. 이게 무엇이냐면은 임피던스라고 하는 녀석이야. 뜻은 새로운 녀석 출현. 이 임피던스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저항과 비슷한 역할. 즉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녀석이다. 그럼 저항이 필요가 없나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그치? 근데 왜 임피던스를 이야기하냐? 바로 이 임피던스의 특징이 무엇이냐? 교류에서 생겨. 자, 저항이라는 녀석은 직류에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면은 교류에서는 임피던스라고 하는 녀석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또 이 저항과 반대되는 개념이 무엇이냐? 기억날까 모르겠다. 자, 하나하나씩 생각해보자. R, 저항. 자, 이것에 반대된다. 전류의 흐름을 도와주는 거. 직류에서 이야기했을 때 G라 그래갖고 컨덕턴스라 그랬어. 그치? 기억나지? 그러면은 자, 이거는 이제 직류에서는 저항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조류에서는 임피던스라고 하는 녀석이 생겼어. 그치? 임피던스. 반대되는 녀석은 무엇일까? 처음 보지? Y라고 하는 게 붙어. 이걸 가리켜 어드미턴스라 그래. 이런 것은 우리가 미리미리 봐두는 게 좋을 거야. 자, 그리고 저항의 단위가 뭔지 기억은 나지? 옴. 그치? 근데 임피던스의 단위도 옴이야. 그러면은 컨덕턴스의 단위 기억나? 뭐? 어드미턴스의 단위도 또 다른 단위가 하나 있다 그랬지? 지메스. 그렇지. S. 자, 이런 차이가 있다는 점.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오빠랑 임피던스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고자 해. 임피던스라는 녀석이 어떤 녀석인지 공부해보자. 이걸 알아야지 이제 RLC 회로 쪽으로 하나하나 이해가 갈 거야. 임피던스 Z. 이 녀석은 무엇이냐 하고 뜯어보니까 R 플러스 JX라고 뜯어볼 수가 있더라. 자, R은 잘 알 거야. 뭐야? R은 저항. 저항이고 J가 붙었어. J라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
J는 허수. 허수 기억나지? 응. 그래. 허수라고 이야기를 해. 응. 근데 또 X라고 하는 게 있어. 응. X는 또 뭘까? X는 처음 보는 거. 그치. 이 X라는 것은 리액턴스라고 해. 와, 오늘 우리가 공부한 단어들을 보면은 턴스가 많다. 임피던스, 어드미턴스, 리액턴스. 그치? 이게 뭔가 중요한 건 아닌데 이렇게 비슷비슷한 단어들이 있다 보니까 헷갈리기가 쉬워. 그런데 이 헷갈리지 말라고 오빠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준다. 근데 이 리액턴스라는 녀석과 저항이라는 것이 이렇게 합해져 있는데 가만히 보면 이게 그냥 단순히 더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 전에 실수와 허수의 합을 복소수라고 해갖고 A 플러스 BI 또는 A 플러스 JB. 근데 우리 전기하는 사람은 이걸 쓴다 그랬지. 이것과 지금 R 플러스 JX가 비슷한 형태라고 하지 않았나? 결국에는 임피던스라는 것은 복소수 형태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리고 실수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를 말한다면은 허수라는 것은 존재는 하지 않지만은 보이는 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이미지너리, 이미진 넘버. 그치? 그러니까 이 허수의 개념에 해당하는 리액턴스라는 거는 존재는 한다고 해. 근데 실제로는 볼 수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아리까리한 숫자를 리액턴스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리고 다시 원론적인 이야기로 돌아보자. 우리가 직류에서는 오메 법칙은 뭐였지? V는 IR. V는 IR이었잖아. 근데 조류에서 오메 법칙은 조금 달라져. 뭘로 달라지냐? V는 뭐일 것 같아? 우리 독이 생각에는 R을 대신하는 임피던스. 그치, 똑똑하네. 누구 와이프야? 소망김기다. 조용해. 어쨌든 Z의 개념으로 보는데 또 거꾸로 보면은 그 Z는 똑같아. I분의 V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이 Z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해두는 게 좋아. 먼저 Z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Z라는 것도 종류가 저항 임피던스라는 것이 있고 인덕턴스 임피던스도 있고 커패시턴스에 관련된 임피던스도 있어. 자, 저항에 대한 거 Z하고 R 이것은 무엇과 같냐? 그냥 저항과 같아. 그런데 이제 조금 어렵지만 잘 집중해서 들어봐. 인덕턴스에 관련된 임피던스 즉 ZL은 J 오메가야 W 아니야 오메가 그리고 L 이렇게가 붙어. 자, J가 붙으면 허수인 건 알겠지. 그리고 오메가라는 것은 각주파수 2파이 F 그치. 그러면은 2파이 F에서 L이라는 것을 곱한다. L은 자기 인덕턴스를 얘기하는 거잖아.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이것이 또 바뀌게 돼. 어떻게 바뀌냐? 플러스 J, X 그리고 L이라는 개념으로 바뀌더라 이거야. 자, 그러면은 이게 이거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J 오메가 L이 J, X, L로 바뀐다고 오빠는 분명히 얘기했어. 같다는 게 아니야. 바뀐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을까? 잘 모르겠지. 자, 이거는 김기사의 이시훈 전기 보면 오빠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간단하게 해줄게. 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우리 동이 그 인덕턴스 L의 단위가 뭔지 기억이 나? L의 단위는 헨리. 헨리인 거 기억이 나지. 근데 그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저항 임피던스의 단위는 뭐야? 저항 임피던스의 단위는 여기 보면 알잖아. 저항 임피던스의 단위. 저항 임피던스의 옴. 단위는 옴이잖아. 그치? 바로 똑같은 거야. 지금 우리가 이 인덕턴스의 임피던스라는 것이 결국 단위가 옴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인덕턴스 단위가 헨리잖아. 그치? 이것을 옴으로 바꿔주고자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한 거야. 자, 이게 무엇이냐? x가 붙으면 아까 뭐라 그랬지? X? 기억 안 나지? 오빠가 아까 이야기는 했는데 적어주지 않았네. 앞으로 기억해. x 이거를 가리켜 리액턴스라 그래. 아, 리액턴스. 기호가 x인 건 리액턴스고 단위는 오메가를 쓴다. 이게 그런데 잘 봐봐. 바로 여기 임피던스가 R과 리액턴스의 복소수 합이라는 개념이잖아. 그치? 잘 기억해. 그래서 이 지금 이 헨리라고 하는 단위를 옴으로 바꿔주고자 리액턴스를 이렇게 바꾼 것. 바로 이걸 가리켜 유도 리액턴스라고 한다. 이해하겠어? 유도 리액턴스라고 해. 그리고 이제 커패시턴스 쪽을 자세히 보자. 자, 비슷할 거야. ZC 즉 커패시턴스의 임피던스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걸 보니까 J 오메가 L이 아니라 똑같이 J 오메가 C인데 이게 분모로 있는 즉 인덕턴스와는 반대되는 역수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있어. 이것도 우리가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앞으로도 굉장히 집요하게 따라올 것들이야. 자, 이거를 바꾸면 어떤 모습이냐? 반대로 간다 그랬잖아. 무조건. 그러니까 플러스 대신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되고 J, X, C 정확하게 말하면은 리액턴스 C가 되는 건데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을 가리켜 용량 리액턴스라고 한다.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주자. 그래. 그러면은 자, 좋아. 왜 이것도 이렇게 바꾼지 알겠지? 우리 C의 단위가 무엇일까? C. 커패시턴스는 단위는 패럿. 근데 이것을 단순히 임피던스의 옴이라는 단위에 끼워 맞출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리액턴스화를 시켜준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언급한 용량 리액턴스다. 그러면은 자,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다. 유도 리액턴스와 용량 리액턴스의 단위는 무엇일까? 일단은 리액턴스니까 그치. 옴. 둘 다 옴이야. 둘 다 옴. 그렇게 해서 이런 리액턴스 자체를 앞서 말했듯이 이거잖아. 이 리액턴스가 결국에는 여기 허수로 들어가서 임피던스 G는 원래 저항 자체의 단위도 옴이었잖아. 그리고 허수로 들어가 있는 리액턴스의 단위도 옴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임피던스의 단위도 옴이 된다. 이것을 알 수 있어. 여기까지 이해가 가? 그런 개념인 거고 임피던스에 대해서는 참 할 얘기가 많아. 그런데 이 임피던스에 대한 설명은 무궁무진하지만 이걸 다 얘기하면은 우리 오늘 잠 못 자. 임피던스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거 오빠 이건 굵게 표기를 해줄게. Z는 R 플러스 J X다. 이거는 이제 이해 가지. R은 저항, X는 리액턴스. 그치? 근데 이거 말고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 중에 극형식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 그게 무엇이냐? 똑같은 임피던스지만은 Z는 절대값 Z. 이게 크기를 말하잖아. 그리고 각도 표시의 편각이라고 하는 세타. 이렇게 한 거 당연히 그것도 단위는 똑같은 옴 이걸 쓴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게 크기라는 개념이라 그랬어. 이 Z 크기라는 것이 무엇이라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때 오빠가 그래프를 그렸지만은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가 A 여기가 B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가고 또 여기 또 간다. 그러면은 자 바로 이 사이에
딱 가고 있는 음. 벡터 크기와 방향이 있는 거. 이것에 대한 값을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지? 루트 음, a제곱 플러스 음, b제곱. 그렇지 기억나지? 음. 이와 마찬가지로 이 크기를 구할 때도 비슷하게 이 빨간색 선을 임피던스라고 본다 그러면고 그리고 그때 오빠가 극좌표로 이 A 쪽 여기를 실수 리얼 넘버 그리고 이쪽 허수 이미저너리 이미진 넘버 이렇게 했잖아. 이거를 다시 또 한번 고쳐서 실수는 뭐야? 저항이잖아. 그치? 이거를 이제 R축이라고 두자. 그리고 허수는 리액턴스잖아. X로 두자. 그렇게 되면은 이 빨간색 선이 바로 임피던스와 똑같은 거야. 그러면은 이 Z의 절대값 크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똑같이 루트 R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즉 저항의 제곱에 리액턴스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보는 게 바로 극형식에 대비한 방법인 거야.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각도, 즉 편각이라 그랬지. 이 편각은 우리가 그때 어떻게 구했나 기억이 나는가? 동의? 평가? 음. 평가 어떻게 구했을까? 지난 시간에 공부를 가만히 생각해서 보면은 그런 기억이 날 거야. 세타 편각은 어떻게 구하냐? 세타는 탄젠트 마이너스 1승 이걸 가리켜 아크탄젠트라 그랬지. 아크탄젠트 A분의 B와 같다 이렇게 오빠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을 거야. 이것도 똑같이 대입을 하면은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하면 되냐? 편각 세타는 아크탄젠트 자 분모가 뭘까? 분모가 R R 분자가 리액턴스. X 그렇지 바로 이렇게 하면 돼.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극형식으로 인해서 구하는 방법은 여기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걸 넣어주고 여기에다 이걸 넣입해주면은 최종적인 임피던스 값이 나온다. 바로 이게 극형식을 이용해서 임피던스 값을 구하는 방법이야. 이거 헷갈리면 안 돼. R분의 X여야 된다. 무조건 뭐 X분의 R이나 똑같지 않을까 하는데 전혀 다른 개념이니까 이 공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알아두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절대값 구하는 거. 바로 이 벡터 값을 구하는 거거든. 이 임피던스에 대한 벡터 값을 구하는 것도 우리가 꼭 인식을 하고 자 그래서 오빠가 이렇게 형광펜을 칠하는 거는 우리가 꼭 알아두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런 개념들은 알아두자. 우리가 조류 쪽에서 임피던스 그리고 그 반대되는 게 어드미턴스다. 즉 직류에서 저항과 컨덕턴스처럼 조류 쪽에서도 이런 게 있다는 거. 그리고 임피던스는 뭐 저항과 그 리액턴스의 합인데 이게 실제로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합으로 보이지만 이런 걸 가리켜 벡터 합이라 그래. 벡터 합이라는 것이 바로 이 개념이야, 이 개념. 그래서 벡터 합이라는 걸 알아두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각 그 리액턴스 값을 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단위를 옴으로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 당연하지만은 우리가 뭔가 일정하게 단위가 통일이 안 되면은 혼란만 제기하고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이 공대생들은 뭐든지 어떤 실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라면은 단위를 일정하게 통일한다. 그게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앞서 오빠랑 공부했던 뭐 SI 접두어 같은 것도 단위를 통일하기 위한 거지만 그 말고도 MKS 뭐 어째저째해서 그거에 관련된 기본 단위라는 게 또 있어. 이런 건 우리가 알 필요는 없는데 항상 단위를 표준화해 주는 건 되게 중요하니까 이래서 유도 리액턴스, 용량 리액턴스를 이용을 한다는 것도 알아두자.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인데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은 차분하게 한 번 더 들으면 이 임피던스가 뭔지 느낌이 올 거야. 그래서 잘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임피던스를 본격하고 들어가서 저항 그리고 인덕턴스 그리고 커패시턴스에 관련된 회로를 이야기할 거니까 어쨌든 다음 강의는 잘 따라올 수 있게 열심히 하자. 네. 하나 둘 셋 외쳐줘. 하나, 둘,
셋. 화이팅!